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분기마다 저축은행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분기 기준으로 위험한 곳은 없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저축은행 상품들도 전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저축은행마다 개별적으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이곳저곳 맡겨두던 것을 이제는 1억 원까지 맡겨둘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굳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파산하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맡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몇 달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한 은행들 위주로 처음부터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주요 저축은행 16곳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KB나 NH, 신한저축은행 같이 시중은행과 묶여있는 곳들은 사실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어려워지면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은행들과 묶여있는 곳들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16개 은행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자산인데요. 자산이 많아야 결국 은행이 대출도 많이 해줄 수가 있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면 자산이 많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난 1분기와 자산 규모를 비교를 해보니까 SBI 저축은행은 3개월 동안 자산이 약 8천억 원 늘어났더라고요. 5.9%가 증가했고 현재 총 자산이 14조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중에서는 가장 자산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웰컴과 에큐온도 자산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반대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번 2분기의 자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중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눈에 띄는데 이번 2분기에도 자산이 7% 줄어들면서 매 분기마다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도 약 4% 정도 줄었는데 이 컨텐츠를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의해야 되는 은행으로 여기 두 곳을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페퍼와 상상인은 자산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잠시 후에 한번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올과 DB, JT친해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대비 자산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을 보니까 대부분 자산 규모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파킹 통장으로 괜찮은 금리를 주고 있는 JT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4.5% 늘어났고 예가람도 3.3%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OSB저축은행은 자산이 약 3%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 규모가 크게 변화된 은행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SBI저축은행이 지난 1분기 대비 자산이 약 6% 정도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7% 감소하면서 이번 2분기에도 자산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번 2분기에도 이어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축은행들이 2분기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순이익을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 흑자를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SBI저축은행이 36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었고 웰컴은 258억 원, OK저축은행은 21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은 2분기에도 모두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도 대부분 2분기에 흑자가 나왔지만 페퍼저축은행은 2분기에도 74억 원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나마 1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순이익 측면으로 보아도 조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울리고 있는 은행입니다. 반면에 상상인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지난 1분기보다 흑자 규모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행 중에서는 예가람저축은행만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2분기에 17억 원 적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1분기에 77억 원 흑자가 나왔으니까 상반기 누계로 보면 60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전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2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순이익 측면으로 보았을 때 페퍼저축은행 외에는 염려되는 은행은 없더라고요. 다만 페퍼저축은행은 23년과 24년에 거의 1,000억 원씩 적자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도 314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까먹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은행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크게 적자가 나왔던 상상인저축은행은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158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를 끊어내면서 올해부터는 반등을 조금 모색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 3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잘 이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점검을 해볼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은행이 총 빌려준 대출 대비 은행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은행이 자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을 달라고 해도 크게 문제없이 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은 8%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정부는 11%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부터 보면 SBI저축은행은 무려 18%더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6%, 웰컴은 15.7%, 그리고 OK저축은행도 14.2%로 공고선 이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온저축은행이 저번 분기 대비 자본 비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고선 이상인 12.4%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에큐온저축은행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을 보니까 모두 공고선 이상으로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안정성 측면에서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도 12.5%이고 상상인저축은행도 자기자본 비율은 12%가 넘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JT친해저축은행이 11.5%로 다른 은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공고선인 11% 이상이고 그리고 지난 1분기보다 0.2% 개선했으니까 역시나 여기도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들도 자기 자본 비율은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푸른저축은행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 2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1분기보다 0.6%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23.6%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16개 은행 중에서는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고요. 그리고 키움과 예가람, 대신저축은행도 자본 비율이 15% 이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JT저축은행이 11.5%로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공고선 이상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측면으로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16개 은행 모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야 부실 대출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저축은행은 여신 비율이 8%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16개 은행을 평균을 해보니까 9.8%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은행들이 부실 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불안한 은행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부실 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더라고요. 이번 2분기에 11.7%였는데 그래도 지난 1분기보다 1.3%를 감소시켰으니까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는 10%, OK저축은행도 9.9%로 평균보다 살짝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SBI저축은행과 에큐온저축은행은 약 6% 정도로 관리하면서 그나마 부실 대출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을 보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더라고요. 저번 분기보다 오히려 0.2%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2분기에는 부실 대출 규모가 27.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잘 내고 있고 자기 자본 비율도 조금씩 늘려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실 대출 관리에는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기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13%로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 1분기보다 2%를 개선했으니까 그나마 부실 대출은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B저축은행이 3.5%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저축은행 중에서는 부실 대출 규모가 가장 적다는 게 인상적인 은행이고요. 다올과 JT친해저축은행도 6%대로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 중에서는 OSB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이번 2분기에 13.2%였는데 그래도 3개월 만에 3.3%나 감소를 시켰으니까 부실 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지난 1분기보다 부실 대출 규모를 다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키움과 푸른저축은행은 10% 넘어가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곳은 다음 3분기에도 조금씩은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은행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는데 이번 2분기 기준으로 보아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결국 두 곳이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여전히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일단 페퍼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300억 원 넘게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3년째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저번 분기보다 약 2%는 줄었지만 그래도 13%이니까 다른 은행보다 꽤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부실 대출 규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체 대출의 4분의 1 이상이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보다 부실 대출 규모를 전혀 줄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고 또 현재까지는 영업을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다른 은행들과 거래를 하시는 게 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안정성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SBI저축은행과 에큐온저축은행, DB 그리고 예가람저축은행은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 지표를 근거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4곳 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초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도 저축은행 잘 활용하시고 이자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